이번 시간에 이제 할 내용들은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2차 부등식의 형태들은 어떤 값들을 가지면서 걔네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부등호를 갖고 있는 식인데 그 식들이 2차 식으로 이루어진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나타낼 때 있어갖고 fx, 즉 얘네가 2차 식의 형태로 생긴 녀석들이 일단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녀석들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 하자? 얘네들을 가지고서 2차 식을 갖다 쓰자, 부등식 갖다 쓰자 라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뭐 얘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는 형태를 갖고 있으면 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2차 식인 상태에서 뭘 갖고 있는? 부등호를 갖고 있는 상태들을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 거냐면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먼저 기존에 배웠던 2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2차 함수상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할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부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친구들 중 하나가 우리는 2차 방정식과 이 뒤에는 방정식인 거죠. 그리고 2차 함수랑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y는 뭐 x제곱이란 녀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녀석은 x제곱은 0이죠. 우린 흔히 첫 번째 친구를 2차 함수라고 불러요. 2차 함수다. 자, 두 번째 친구는 2차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는 0이라고 돼 있어 갖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마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석하자는 거야? y는 제로랑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를 연립을 하게 됐을 때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마치 뭐다? x제곱은 0이다 라는 형태를 이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x축과 y축을 만약에 그렸을 때 이런 형태를 가질 수가 있을 거야. 그 상태에서 y는 x제곱을 그려주게 된다면 얘네가 y는 x제곱인 거죠. 그리고 y는 제로값을 그렸을 때가 이런 형태 아래쪽에서 그려지는 이런 값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얘가 만나네 라고 해서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 교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네가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을 연립방정식의 해라 부르죠. 그게 어디야? x죠. x가 제로입니다. 이때가 x가 제로일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x가 제로니까 y에다 다시 넣으면 y가 0이죠. 즉 우리의 뭐다? 이 만나는 점에 대한 좌표 자체가 만나는 것에 대한 x좌표를 어떻게 풀 수 있어? 두 개를 연립해서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주로 해갖고 우리는 얘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갖고 위냐 아래냐를 이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자는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있었으니까. 자, 조금 더 가보자면 y는 x 제곱에다가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3x랑 더하기 2랑요. 그 다음에 y는 제로랑 해서 연립을 했어. 그러면 얘는 0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나오고 걔를 바탕으로 해서 x 빼기 2와 x 빼기 1이 나와서 이때의 x값이 두 개 나오죠. 2와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여기에 x좌표가 2와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바탕으로 뭐 하자? 얘가 y는 제로랑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얘네를 바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태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황을 좀 제가 이거 1번 해서 초록색으로 보여드릴게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 중에서 양수 파트들 y는 0보다 위에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답이 돼요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래서 얘네가 답이 되는 파트가 x가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큰 파트가 되겠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은 뭐다? 2차 방정식이란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가 사실 의미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서 가자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란 거죠.
자, 그래서 얘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들을 좀 더 얘기를 하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x제곱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만약에 풀어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런 상태로 보자는 거예요. y는 x제곱 빼기 5x랑 더하기 4랑요. 그 다음에 y는 제로란 친구로 이제 두 가지로 가자는 건데, 자, 제가 색깔로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파트는 조금 색깔 바꿔 갖고 갈게요. y는 제로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 얘가 y2라고 하고 첫 번째 거 y1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매칭을 좀 시켜보자면 요 말이야. 나는 첫 번째 y1이란 친구가 있을 거고 누가 더 커야 된다? 누구보다 y2라고 하는 값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값은 그림을 그리는 게 두 가지로 그릴 수 있겠죠. x 빼기 4와 x 빼기 1이 1대가 되겠죠. y는 그때 0 값을 가지니까 1과 4다라고 이따 잡아주자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좀 깔끔하게만 그릴게요. 그래서 얘가 1과 4인 상태에서 x 절편값을 가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또 마찬가지로 하자면 얘가 빨간색 파트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y 값들만 체크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얘를 초록색 값으로 이제 체크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네를 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들 중에서 빨간색이 더 큰 부분, 위에 있는 녀석을 찾아달라는 건데 그게 이 부분이란 거죠.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이때 x좌표는 어떻게 되겠다? 1보다 작아야 되면서 x가 4보다 더 커야 됩니다가 바로 답이란 거예요. 저때의 상황에.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 상황에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의 상황이 된다면 아래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한 얘기는 이쪽이 되겠다 라고 해서 얘네들에 대한 답은 x가 4와 1 사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간편화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내식이 더 크다라고 돼 있다면 얘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가 됩니다. 근데 내식이 더 작게 돼 있다면 나의 사이값이에요 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태로서 빠르게 바라보는 형태들을 그냥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 것 뿐입니다.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원리상에서 나왔던 얘들은 이런 값들의 위치들에 따라 y 값의 위치에 따른 x 값들을 이제 판단하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도 어차피 여기다 이제 판별식을 갖다 쓸 수가 있을 건데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d가 0이랑 같다, 0보다 작다라는 이런 세 가지 상태를 좀 보자는 거죠.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만약에 d가 0보다 크고요. 두 번째 d가 0이랑 똑같고요. 세 번째 d가 0보다 작다라고 한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근이 얘는 의미 자체가 방정식이랑 그 함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서는 해가 두 개냐, 한 개, 중근을 갖냐, 혹은 같지 않느냐 라는 상태로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이 파트들에 따라서 간 거죠. y는 x 이렇게 할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제로랑 해서 마찬가지로 뭐 했어? 얘네를 가지고 연립을 했죠. 연립을 했더니만 뭐가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 상에서 우리는 판별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네 위에 있는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됐었냐면 얘랑 2차식이랑 만나요. 얘랑 y는 제로랑 만나는 점에 대한 개수가 마치 뭐다? 교점의 x좌표인 거죠. 그래서 두 개짜리면 저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한 개짜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죠. 뭐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서다두라고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얘는 중근이 되겠고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서로 다른 두 허근 해갖고 서다허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생김새가 이렇게 총 3개의 상태가 됐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A 값들은 다 그냥 양수라고 고정을 할게요. 음수면 음수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d가 0보다 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을 조금 더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 얘네들이 이제
저 판별식 D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거부터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의미 자체가 두 점에서 만날 거냐, 한 점에서 만날 거냐, 0보다 작을 거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상황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상황별로 디테일하게 나와보겠다는 거야. D가 0보다 큰 상황이고요. A가 양수, 즉 아래로 블록인 상황으로 정리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하는 총 4가지 상황을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게 d가 0보다 클 때요. 자, 그럼 얘네들 상황은 무조건 이거죠. 얘가 이런 상황이야, 무조건. 그리고 이 두 군을 어쨌든 두 군을 가지니까 우리는 그 두 군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 하는 거죠. 알파랑 베타라 하자. 자, 1번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는 큰 거보다 크고, 자, 큰 거보다 크고 베타보다 크고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다. 얘가 답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등호만 붙으면 되겠죠. 이런 상황. 자, 세 번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는 음수야. 음수 아래쪽이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여기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알파와 x가 베타 사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등호만 넣어주면 되겠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더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번엔 D가 0인 경우에요. D가 0인 경우. 첫 번째 상황은 얘가 D가 0보다 큰 경우였고요. 자, 이번엔 여기다가 좀 표처럼 해갖고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잘라서 얘기할게요. 자, 이번엔 D가 0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 되겠고 D가 0이랑 똑같고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알파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게 뭐겠어? 얘는 x는 알파가 되면 안 되겠죠. 왜? 요때는 0이랑 안 돼요. 이거 외에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될 겁니다.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죠.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다 되죠. 0도 포함, 알파인 상황에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다 있어요. y는 제로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가 이제 y는 제로이기 때문에요. 요거보다 다 위로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이상해집니다. 여기는 없어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 왜? 아래쪽으로 이 빨간색 선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애가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황은 얘가 알파일 때 되겠죠. x는 알파일 때 유일하게 가능해요. 하나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네 번째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가가고 가자면 D가 0보다 작은 상태고요. 느낌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y는 제로가 밑에 있는 이 상태를 y는 제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걸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1번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다 가능해요. 이때에 해당하는 x 값들은 다 되니까요. 두 번째도 당연히 모든 실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 다 있어요. y 값 다 큽니다. 위에 다 떠 있기 때문에요. 자, 3번 얘는 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해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잘 생각 한번 해보면 자, 밑에 있는 y는 제로라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있는 녀석이 없죠. 만약에 얘가 거꾸로 돼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해가 있을 거예요. 요 부분들이 해겠다라고 우리는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뭐 밑으로 내려가 있는 녀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표로 한번 좀 만들어 드리자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나름 표로서 우리가 좀 제정을 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어느 정도 얘는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딱 자를게요. 자르고 세 가지 파트다라고 가져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해갖고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값이 d가 0보다 크고요. 두 번째 값 d가 0이고 d가 0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알파랑 베타고요. d가 0일 때는 이렇게 뭉쳐져 있고 알파다 중근을 갖겠고 세 번째 거는 근이 없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즉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를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상태, 세 번째 상태, 4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양수일 때, 마찬가지로 등호일 때. 자, 얘가 뭐 많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두 개가 비슷한 상황이죠. 조금 다르는데 그 디테일함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살짝이라도. 자, 일단 얘가 이렇게 되겠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값부터 좀 얘기할게요. d가 0보다 큰 경우요. 그때는 뭐다? x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때 똑같이 등호만 붙는다 라고 보는 거죠. 등호만 붙는다. 자, 두 번째 상황도 밑에서부터 얘가 알파랑 x가 베타 사이가 되겠어. 여기서는 등호만 붙겠어. 라고 해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부터 d가 0입니다. 자, 이게 뭐하자? x가 알파만 아니면 되죠. 인 모든 실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다 되죠. 다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얘는 해가 없다. 얘는 해가 x는 알파인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좀 더 간단해요. 뭐다?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얘도 없다가 되겠고 여기도 없다. 해가 없다는 거죠. 다 떠있기 때문에 실제 만나는 녀석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게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상태들이죠. 요거는 이제 좀 적어 두신 상태에서 계속 보시면서 얘들을 판단을 해주는 게 좀 제일 좋을 겁니다. 왜냐면 바로 판단하기가 우리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얘들 좀 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얘들을 판단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얘들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까. 자, 그래서 개념원리 11번 문제를 좀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좀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해석 문제를 먼저 좀 보자면 이차함수 두 개가 아마 주어져 있어요. 상황을 좀 얘기하자면 얘네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하나, 아이고 찌그러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녀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얘가 이제 y는 fx가 될 거고요. 자, 저 검은 친구가 y는 gx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여기가 3이 되겠고요. 여기는 2, 4, 그 다음에 여기 0 이런 값으로 이제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자면 이 fx가 뭐하자? gx보다 작은 지점을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y 값들을 기준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fx가 gx보다 작은 지점 어디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포함을 하다가 어디서 바뀐다? 여기까지 되겠죠. 왜? 이 이후부터는 fx를 y 값이 위로 올라갑니다. gx의 위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겠죠. 만나는 교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답이 요거에 대한 답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체킹을 해서 이용을 하자면 0부터 시작해서 x가 3까지입니다 라고 바로 값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번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x랑 곱하기 gx의 파트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두 개 곱했을 때 양수인 상황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풀풀이던가 혹은 마마던가 라는 상태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별로 또 가야 돼. fx도 양수, 그 다음에 gx도 양수인 상황, 첫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 fx도 음수, 그 다음에 gx도 음수인 상황을 얘기하자는 거죠. 자,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gx가 양수인 상황을 좀 얘기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가 양수인 상황은 0부터 x가 4입니다. 그 다음에 fx가 양수인 상황은 여기죠. 그래서 x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얘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나옵니다. 근데 얘가 동시에 양수인 부분들은 어디 있어? 여기죠. 그래서 어디야? 여기 양수 파트 되고 양수 파트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론으로는 2부터 x가 4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방금 구했던 녀석을 수직선상에다가 표시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딱 보자면 0부터 2와 4까지죠. 첫 번째 거 표현해주시면 여기 사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0, 2 표현해주면 얘가 1로, 얘도 1로 값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성립하는 공간이 2부터 4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여기서 바로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인 파트가 여기란 거죠. 이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로 뭐 하겠다? 또 따로따로 풀어볼게요. 어쨌든 따로따로 푸는 게 좀 더 제일 쉬워요. 자, fx가 음수인 파트입니다. 얘는 0부터 시작해서 x가 딱 2까지가 됩니다. 첫 번째 거. gx가 음수인 파트들은 또 마찬가지로 보자면 x가 0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커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 또 여기다가 이제 또 표시해 주면 돼요. 0, 2, 4 해갖고 0부터 2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뒤로 간다, 4보다 더 크다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없네요. 아예 공통 파트가 없죠. 같이 음수인 파트들은 없습니다. 여기 실제로 봐도 음수가 되는 부분 여기밖에 없는데 요 라인들에서 요 부분상에서는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음수가 되는 위에 있는 gx 검은색 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해가 뭐다? 2부터 4겠다라고 해서 저 2번에 대한 답이 x가 2부터 4입니다 라는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좀 통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해봤죠. 이런 연습들을 좀 했다면 이제 2차 방정식을 자체적으로 이제 풀러가자 라는 상태로 이제 풀게 됩니다. 두 번째 형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다른 유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을 하나 좀 풀어보자면 2x제곱 빼기 x 빼기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5입니다. 이거 뭐 할 거냐면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네들을 따로 보자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자? 해석은 이렇게 보자는 거지.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6이랑 y가 y는 0이다 라고 해서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개 값으로. 첫 번째 값은 얘가 x 빼기 3과 x 플러스 2로서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뭐 하자? 그래프 그려주면 되죠. 마이너스 2와 3이 됩니다. 자, 그들 중에서 뭐 하겠대? 0보다 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얘는 작은 거보다 작고요. 큰 거보다 큽니다. 큰 거보다 큽니다 라는 상태로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인 걸 체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값을 좀 예측을 좀 하자면 얘가 어쨌든 큰 쪽이다 보니까 바로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x 빼기 3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그냥 큰 거보다 크고요. 작은 거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써줘도 괜찮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줘도 되는구나 라는 상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변형을 해봤자 뭐가 있을 거냐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어느 정도 변형을 좀 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x제곱 빼기 2x 빼기 3에다가 얘가 3배에다가 절대값 x 빼기 1의 상태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되겠어. 쟤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x가 1보다 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얘가 x 빼기 1이 음수다 라고 해서 x가 1보다 작다라는 상태로 두 가지 형태로 먼저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상태였을 때는 얘를 가지고 뭐 하겠다? 얘네가 절대값이 음수, 양수다 보니까 그냥 나가죠.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3x 빼기 3이 되겠고, 다시 한번 풀어주면 x제곱 빼기 5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x와 x 빼기 5다라고 해놓고서는 얘는 끼인 값이죠.
두 개 또 우리가 굳이 풀어서 하자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0과 5를 가질 건데 아래쪽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얘네가 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요 파트입니다. 즉 0부터 x가 5다라는 그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점은 처음에 조건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 조건상에서 만족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1, 0, 5인 상태에서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1부터 시작해서 x가 5구나 라는 상태로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도 갈게요. 자, 두 번째 상황 가자면 얘가 x1이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과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넘기면 x제곱에다가 더하기 x와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습니다. 자, 이거는 끼인 값이에요. 언제나 두 근에 대한 끼인 값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3과 x 빼기 2가 0보다 작다를 가지고 가자면 얘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입니다. 또 뭐 하자? 기존의 값이랑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림 그리셔야 돼요. 마이너스 3과 2와 1이기 때문에 얘네보다 작은 파트 이 사이에 대해서 공통 부분 구하자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3부터 x가 1까지가 되는 거죠. 자, 얘 구했던 녀석이랑 요에 구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근데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결론은 뭐냐면 마이너스 3부터 x가 5까지가 바로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 연결되는 식으로 숫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좀 쳐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서 값들을 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바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 중간에 넘어가는 성질로 해갖고 가우스 기호도 부등호로 인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방정식에서 절대값이랑 가우스 이미 봤지만 이번엔 부등식에서도 가우스 기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